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컬럼이나 로우, 즉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게 되면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데이터에서 내가 분석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번 시간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고 여기에 값을 할당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컬럼들의 그 더하기나 곱하기와 같은 산술연산을 수행을 한 결과를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컬럼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실습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각 방법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들, 함수를 적용하는 함수인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저희가 이따 실습을 해볼 텐데, 그러한 apply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파일은 지난 시간에 했던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주피터 파일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봤던 이 데이터 프레임 4, 이 df4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컬럼을 추가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 이 각각의 강의에 해당하는 정원 정보를 추가하고 그 정원에 해당하는 것을 30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식은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에 limit student,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컬럼의 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냥 여기서 끝나면은 키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데이터 값을 여기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30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limit student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고 그 추가된 컬럼의 값을 모두 다 30으로 할당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고 데이터 프레임 4를 보시면 맨 뒤에 이제 30이라고 하는 값이 할당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리밋 스튜던트를 30이 아니라 40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동일한 구문을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으로 한번 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다시 보시면 40이라고 하는 값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구문이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해 보시면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컬럼의 값을 할당을 하면 이 컬럼명이 기존에 있었던 거면은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컬럼명에 해당하는 값이 없었으면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하고 값을 할당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는 수강 학생 수, 이 강의를 실제 각각 수강하는 학생의 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컬럼을 하나 추가하고요. 그 추가된 컬럼에 이제 강의별로 수강생 수가 다르니까 각각 25, 30, 10, 23, 17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값으로 값을 각각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um student라고 하는 컬럼명 안에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하면 되는데요. 값을 할당을 하실 때 여러 개의 값을 각각 할당할 거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값으로 이렇게 할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할당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 num student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이 추가되고 각각의 로우에 각각의 값이 할당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값의 개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개수가 맞지 않으니까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데이터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이런 거 할 때에는 항상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방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랑 네 번째 두 가지 방법을 더 살펴볼 건데 이 두 가지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프라이스라고 하는 정보가 있죠. 실제 이제 각각의 강의에 해당하는 가격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새로운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프라이스가 200보다 크면 2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하이라고 값을 할당을 하고요. 200보다 작으면 로우라고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나 혹은 로우 이렇게 두 가지의 값으로 이제 할당을 할 건데 그거를 이제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해서 할당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프라이스 레벨에 대한 컬럼은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계산해 가지고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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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할당을 두 번째 방법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 즉 이 프라이스의 값을 보고 200보다 크면 하이, 200보다 작으면 로우라고 하는 값으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함수를 하나 저희가 생성을 할 거예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거고요. 함수를 정의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기존 컬럼에 적용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먼저 이제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함수를 한번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파이썬이니까 파이썬 문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함수명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get 레벨 이렇게 해볼까요? 프라이스 레벨이니까 p 레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명을 써주시고 함수의 인풋 값, 인자 값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x 값을 인자로 받으면 만약에 인자로 받은 x 값이 20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하이로 리턴을 하겠다. 만약에 200보다 작으면 로우로 리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숫자 값을 받아서 그 숫자 값이 200보다 크면 하이, 크거나 같으면 하이, 작으면 로우라고 하는 값으로 리턴을 해주는 이러한 get p 레벨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get p 레벨 이렇게 해가지고 25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 하이로 리턴을 하고요. 150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로우라고 리턴을 해주는 이러한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러한 함수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 프라이스, 이 프라이스의 값, 이 함수를 적용해서 이게 100이면은 로우, 125면 로우, 여기 310이면 하이 이렇게 해서 값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각각의 이 프라이스 컬럼의 각각의 값에 함수를 적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apply 함수. 이 apply 함수는 이 함수를 적용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함수를 적용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apply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예제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4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sum은 더하기 함수예요. 더하기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컬럼별로 값들을 더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클래스나 이 로케이션 같은 문자를 더하면 그냥 뒤에 컨캐트네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sum, 더하기 연산이 수행된 문자 열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어나 프라이스, 리밋 스튜던트나 넘 스튜던트가 다 더해진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한 거예요. 어떻게 적용했냐면
컬럼 단위로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해야 되니까 그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하기 위한 이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sum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sum을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해주시면 예,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4,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 그 apply에 인자는 함수의 이름이 되겠죠. 그 함수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이 함수를 이 데이터 프레임에 apply, 적용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그냥 sum 함수를 적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apply 함수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도 된다. 동일하게 동작이 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데이터 프레임 4에 apply 하고요.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컬럼 단위로 sum이 적용이 되죠. 그쵸? 예, 이렇게 각각의 컬럼 단위로 sum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각각의 컬럼이 5개가 있으면 5개의 컬럼들을 순회하면서 각각의 컬럼들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익명함수라고 하는 람다를 써가지고 x 값을 인자로 받아서 이 x에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네, 조금 어려워지는데 요 의미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하면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 apply 함수를 적용하면 이제 컬럼별로 순회하면서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 함수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 4에 그렇죠? 요 데이터 프레임 4에 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컬럼에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컬럼에 저 우리가 위에 만들어놨던 get p 레벨이라고 하는 함수 하이나 로우를 변환해주는 저 함수를 적용한 결과를 일단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은데요. apply, 내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지금 적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apply 함수를 썼어요. 쓸 거고요. 예, get 아까 p 레벨이었죠. get p 레벨 이거를 이렇게 문자로 하면 된다네요.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잘 안 돼요. 뭔가 예, 잘 안 됩니다. 뭔가 데이터 프레임은 get p 레벨이라고 하는 게 없대요. 예, 뭔가 이제 뭔가 여기서부터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apply 함수를 동작하는 방식을 잠깐 봤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 세 번째 구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실행되는 걸 보면 데이터 프레임에 apply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컬럼 단위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컬럼 단위로 이렇게 람다를 순회하면 컬럼 단위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의 어떤 특정 컬럼에 각각의 값에 새로운 값들을 할당하고 싶으면 람다 x 익명함수 인풋을 x로 받아서 걔를 거기에다가 이제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건데요. 일단 잘 모르니까 이 x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뭔가 결과가 나오죠. 이게 이제 순회하는 방식을 보는 건데요. 이 순회하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컬럼 단위로 순회를 해요. 첫 번째 클래스 컬럼 순회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 컬럼 순회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컬럼 나오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컬럼 나오고 그 다음에 리밋 스튜던트 컬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럼 단위로 이 x 값이 할당이 돼서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컬럼 단위로 순회를 하는 게 아니라 로우 단위로 각각의 로우로 순회를 하고 싶은 경우 로우로 순회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저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로우로 순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apply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액시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로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순회할 때 이렇게 첫 번째 로우로 먼저 순회하고 두 번째 로우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우로
네 번째 로우, 다섯 번째 로우 이런 식으로 이제 로우 단위로 순회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요게 하나의 첫 번째 x가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의 첫 번째 x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를 이제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요 get p 레벨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할 때 이 x가 실제로는 이렇게 이게 시리즈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순회하면 그러면 이 시리즈에 이 프라이스 값을 인자로 넘겨주면 되겠죠. x.price 그렇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 4를 순회하면서 로우 단위를 순회하면서 거기에 프라이스 값에 이 getP 레벨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는 거는 그냥 이거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 4에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price 레벨 여기 이제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해주게 되면 맨 뒤에 이제 low랑 high라고 하는 값으로 새로운 컬럼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함수를 추가하고 함수를 생성하고 그 함수를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한 결과를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apply 함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의 컬럼 값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는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컴, 수입이라고 하는 강의별로 인컴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할 거예요. 인컴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고 이거에 대한 값은 여기에 프라이스, 가격과 실제 수강생, 이 넘 스튜던트, 이 수강생의 값을 곱하면 이제 이 강의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계산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의 요 프라이스와 요 넘 스튜던트의 값을 곱한 값으로 이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맨 뒤에 인컴 컬럼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제 간단하죠. 실제로도 간단한데 여기에서 이제 숨어 있는 그 개념 자체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술연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 값 간의 두 값의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10 하면 10 인덴트를 했었네요. 5 더하기 10 하면 15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값의 연산하는 건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차원 데이터와 값 간의 연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시리즈 3579라고 하는 이 4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100을 더해 볼까요? 이 시리즈는 3579 4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1차원 배열이고요. 100은 그냥 더하기 10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시리즈에 대한 값의 항목,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더하기 100을 해서 값이 이제 100씩 더해져서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1차원 데이터와 값이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이 값에 대한 연산을 우리 조건 색인에서 했던 것처럼 브로드캐스팅 돼서 각각의 항목들의 그 연산이 수행이 된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차원 데이터들 간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1차원 데이터들 간의 연산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리즈를 두 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SR2020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값을 4500, 2800, 3000 이렇게 3개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인덱스는 삼성, 롯데, 이렇게 LG 이런 식으로 값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두 번째로는 값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3500, 여기는 뭐 2500 하고요. 얘는 인덱스를 삼성, 롯데, 뭐 SK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R2020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삼성, 롯데, LG라고 하는 세 개의 기업이죠.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정보가 있는 거고요. SR2021 같은 경우에도 삼성, 롯데, 이번엔 SK에 해당하는 이렇게 1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렇게 두 개의 1차원 데이터들 간의 산술 연산은 기본적으로 그 인덱스, 그러니까 얘는 시리즈니까 인덱스의 라벨이죠. 그 인덱스의 라벨이 같은 값들끼리 이 사칙 연산이 산술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이 롯데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시리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더하기 연산이 수행된 반면에 LG와 SK는 각각의 한쪽에는 없잖아요. 한쪽에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값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NaN, not a number라 그래서 값이 아닌 그러한 널값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더하기 연산으로 간결하게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ad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 연산이 수행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함수기 때문에 이 fill value라고 하는 인자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원래는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없으면 NaN 값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제 없는 경우에는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연산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fill value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경우에도 NaN 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은 없는 경우에 0으로 처리해서 이 산술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술 연산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1차원 데이터들, 각 1차원 데이터들, 그러니까 시리즈들끼리의 산술 연산을 수행을 할 때에는 결국은 인덱스의 라벨이 같은 애들끼리 연산이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렇게 각각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빼기도 수행할 수 있죠. 빼기도 수행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더하기 연산은 add 함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기 연산은 sub, sub 함수, sub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곱하기랑 나누기도 각각 mul, mul 함수와 div, divide의 div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 4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충원율을 한번 계산해서 새로운 컬럼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원율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충원율이라고 하는 거는 정원 대비 수강 학생의 수죠. 정원이 40명인데 10명이 들었으면 25%가 이제 비율이 되겠습니다. 0.25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율들을 할당을 하는 새로운 컬럼을 하나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limit student와 이 num student라고 하는 두 개의 기존 컬럼들의 값을 가지고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num student의 컬럼의 값을 limit student로 나누면 되겠죠.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값이 나오게 되고요. 얘를 뭐 퍼센트로 하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 4에 rate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컬럼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맨 뒤에 이제 rate라고 하는 이제 충원율에 해당하는 그 컬럼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각각의 그 강의들에 해당하는 이 정원수와 수강학생 수를 기반으로 이제 계산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레이트, 이 충원율을 이제 지금은 값이 좀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데 막 값이 막 지저분해져 가지고 이렇게 반올림하거나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운드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운드 하고요. 0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올림돼서 0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제 정수의 형태로 변환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건지를 이렇게 인자값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4에 있는 모든 컬럼에 대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다른 것들은 소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거고 레이트만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이 레이트라고 하는 컬럼만 소수점 몇째 자리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레이트라고 하는 사전 타입의 형태로 키밸류의 형태로 키는 컬럼 명, 그 다음에 밸류는 어느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컬럼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어떤 컬럼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컬럼별로도 이 반올림 함수를 한 번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추가하는 거는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번엔 삭제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컬럼이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함수는 드랍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드랍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인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 인자는 삭제하고자 하는 인덱스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축입니다. 축. 0 혹은 1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인자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4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클라우드라고 하는 요 다섯 번째 과목을 삭제를 해볼까요? 첫 번째 인자로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인덱스의 명 C05번 그리고 얘가 로우 인덱스인지 컬럼 인덱스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우 인덱스이기 때문에 0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C05번이 삭제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이렇게 행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하는 것도 컬럼을 삭제해 볼까요? 이번엔 똑같이 드랍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첫 번째 인자로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 명을 지칭을 하시고 두 번째 인자로 1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해 주시면 컬럼 인덱스들 중에서 프라이스 레벨을 찾아서 삭제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이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이 삭제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C05번을 삭제했죠.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프라이스 레벨을 삭제했는데 이 프라이스 레벨을 삭제한 결과를 보면 C05번이 다시 삭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썬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게 지금 주피터 노트북에서 우리가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그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이 아웃풋에 출력이 됩니다. 그쵸? 출력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 원본 데이터에는 이 함수에 대한 결과가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함수에 대한 결과만 아웃풋으로 출력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한 결과를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뭔가를 해주셔야 돼요. 별도로 뭔가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원본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 인자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자로 inplace라고 하는 인자가 있어요. 바꿔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false예요. 바꿔치기 않겠다. 원본은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함수에 대한 결과를 이 true라고 주게 되면 이제 이 함수에 대한 결과가 이 원본 데이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 4를 보시면 이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이 영구적으로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inplace라고 하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프라이스 레벨이 아니라 뭐 income이라고 하는 컬럼을 삭제해 볼까요? income이라고 하는 컬럼을 삭제를 하면 이 삭제된 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실제로 이렇게 리턴이 되죠. 이 리턴된 결과를 그냥 데이터 프레임 4에 다시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 4에는 income이라고 하는 컬럼이 삭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필요한 컬럼이나 로우를 삭제를 할 때에는 이 드랍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컬럼을 하나하나, 로우를 하나하나 지었는데 여러 개의 컬럼이나 여러 개의 로우를 동시에 여러 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인덱스를 첫 번째 인자로 지칭을 해주실 때 걔를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제 응용하는 레벨로 수강생이 가장 작은 클래스를 찾아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numStudent라고 하는 이 수강학생 수가 가장 작은 거, 이 이코노미죠. 이 이코노미를 조건 색인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이걸 찾아서 얘를 삭제하는 구문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수강생이 가장 작은 게 뭔지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C03번을 삭제하겠다 라고 하면 C03번 하고 액시스를 0으로 하게 되면 이 C03을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죠.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이 C03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모른다는 상태에서 이거를 찾는 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프레임사의 numStudent, 그렇죠? numStudent를 찾아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고 여기에서 최소값, 그렇죠? 최소값이 뭐죠? 10이죠, 10. 요게 10 이내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10 이내를 찾으면 요게 선택이 되죠. 10 이내를 찾으면 되고요. 요 10 이내도 이렇게 우리가 하드 코딩 할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요 10이라고 하는 값도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df4의 numStudent.min 하면 최소값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가 true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거를 조건 색인으로 이렇게 담아서 전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요거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delete 딜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딜 클래스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드랍을 통해서 얘를 삭제를 할 건데 드랍을 하기 위해서는 이 C03이라고 하는 클래스 번호가 필요하죠. 인덱스가. 그 인덱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델 클래스의 로우 인덱스죠. 델 클래스의 로우 인덱스니까 델 클래스의 인덱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C03번이라고 하는 것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델 클래스.인덱스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이 C03번 대신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동일하게 C03번을 삭제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응용해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나 컬럼들을 이렇게 삭제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플라이 함수나 어떤 산술연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컬럼들을 삭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